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개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려드릴 두 분, 그리고 또 개장 초의 움직임,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장에 주목해야 될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IT 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 같네요. 내년도 PC, 스마트폰, 거기에 TV까지 판매량 증가가 전망된다. 바로 최원재 전문가가 가져온 체크포인트인데, 내년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IT 제품 판매 증가 전망하는 뭐 근거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종목군들까지 알려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AI 제품, AI 기술을 적용 확대한 제품들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그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좀 더 많이 찾을 것이다. 뭐 그러는 일단 전망입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PC하고 스마트폰, TV 판매량이 올해보다 3에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보다 일단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또 기관에서는 뭐 3% 이상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출하가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AI 기술을 확대 적용한 스마트폰을 갤럭시 S24죠.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PC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PC도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 출시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V 출하량도 올해보다는 3%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을 본다면 역시 IT 세트 부품 업체들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패널 쪽인 LG 디스플레이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주가 선 반영하고 있다, 미리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망이 뭐 일단 좋게 나온 만큼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뭐 좀 빠지면 한번 좀 매수해 보자. 아니면 지금 5일 이동평균선에서 그냥 매수해도 그냥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보시면은 LG이노텍 주가는 뭐 부진한데 애플이 정고점 바짝 또 앞두고 있어요. 바짝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도 조만간 정고점 돌파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패널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가는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데이터는 글로벌 판매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만? 글로벌 판매. 글로벌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IT 제품과 계속해서 기능이 좀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대형 IT주들 이 종목군을 또 수혜주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부진한 IT 부품 섹터의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쪽까지도 좀 지켜봄직하다,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재료입니다. 11일, 12일 어제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중국에서는 경제공작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시사점 알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뭐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데 매년 이맘때쯤 열립니다. 뭐 한 해 동안에 중국이 어떻게 좀 경제를 좀 이끌어 왔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는 또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내용들은 크게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좀 이루자는 게 이제 주류였고,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이랑 좀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내용이 좀 비슷했는데, 하지만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자. 그 성장을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게 좀 기본적인 이제 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갑자기 크게 늘린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종과 업종에 따라서는 또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최근에 부동산
어떤 디폴트 뭐 디벨로퍼들의 디폴트 문제도 좀 이번 연도에 좀 부각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동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자산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도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많은 내수 시장의 소비가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되 그렇다 해서 너무 급격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를 주는 뭐 그런 정책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발맞춰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흐름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상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 그래도 우리의 우려만큼은 아니니 좀 나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중국 하면은 이 특히나 뭐 소비가 아니라 경기 쪽하고 연동되는 쪽은 철강이라든지 뭐 NCC 쪽 이쪽 화학 소재 쪽 이쪽 많이 보시던데요. 그러면 연결지어서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 이쪽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출 물량이 그렇게 뭐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LG화학 쪽에서도 그 석유화학 분야를 갖다가 따로 떼어내서 이제 매각하려고 했는데 좀 적절한 인수자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지금 금호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 분야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사양 사업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나가는 분위기고 좀 뭐 뭔가 좀 축소해 나가는 분위기고 오히려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캐파를 좀 늘려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뭐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석유화학 쪽 분야가 갑자기 뭐 실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종목에서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내년도 우리 증시가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뭐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거의 뭐 24% 정도로 압도적인 어느 이제 교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어요. 뭐 17%까지도 뭐 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그동안은 이제 비중이 한 9%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12%까지도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쪽이 좀 북미 시장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변수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OLED 키워드 있습니다. OLED의 적용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IT 기타 제품들은 물론이고요. 차량용까지 이제 OLED 적용이 확대되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회복을 주도하는 쪽은 LCD보다는 OLED 쪽이 적용이 확대되면서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올해보다 약 5.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OLED가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OLED는 지금 TV하고 이제 스마트폰 이외에 IT 제품, 그다음에 전장용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밖에 성장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LED 분야에서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보다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 OLED 소재 업체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P&H 테크나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새 업체들이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일단 P&H 테크서부터 보시면 그냥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인 만큼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차트는 비슷하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요. 새 업체 뭐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한 만큼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새 업체 중에서
뭐 한 업체 정도 선택해서 하시면은 뭐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LED 키워드 그동안에는 시장의 중심에 서지 못했는데 이제 수요가 조금 확대되면서 관심 가지고 움직하다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박수범 이사님 가져오셨는데 판단 근거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더 활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쪽이 좀 더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이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다들 지금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SK 오션플랜트라는 회사가 뭐 코스닥에 있었다가 또 코스피로 좀 넘어갔던 부분들이었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강 MNT라는 회사였고, 그리고 뭐 풍력의 하부 구조를 좀 만들기도 했었고, 뭐 조선의 일부 이제 자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큰 회사들이 좀 넘어갔던 부분들이었고, 날씨 평가 정보도 원래는 이제 코스닥 쪽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코스피로 좀 넘어갔고요. 거기에다 또, BH라는 또 FPCB를 만드는 회사죠.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기판 만드는 회사들도 올해 너무나 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HBM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친구 또한 지금 현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비 심사가 끝나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의 합병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다음 주 18일까지죠. 18일부터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거래가 중지되고 내년 12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것 또한 셀트리온으로 합병되면서 신주가 이제 부여되면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또 LNF죠. LNF 양극재 중에서도 또 우리가 LNF를 많이 또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LNF도 지금 이제 심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거의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1월 달부터는 LNF 또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에코프로인데 3위부터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4위가 포스코 DX 그리고 5위가 LNF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3, 4, 5위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다들 지금 코스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볼륨감에 있어서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금들이 좀 더 쏠리는 현상이 좀 더 강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슈가 나왔을 때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바라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볼륨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쪽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보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있습니다. 요즘 LS그룹주 핫하죠. LS 머티리얼즈 어제 데뷔전도 상당히 기분 좋게 화려하게 치렀는데요. LS 마린솔루션 3주 전에 최현재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11월 23일에 제시가 됐고요. 11,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목표 주가는 12,500원이었는데 어제 13,000원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수익률 18%대 기록되는데요. LS 마린솔루션 어제 특히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해저통신망 건설업체인데 어제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가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어제 종가가 12,000원이니까요. 14,000원 2차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반도체 소부장주인 샘CNS 갖고 나왔고요. 반도체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국내 유일 생산 업체입니다. 지금 낸드 매출 비중이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낸드 시장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에 낸드 사이클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가는 5,5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CNS 지난 여름에 또 최현주 전문가가 이 종목을 알려주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겨울 시점에 다시 재접근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샘CNS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뭐 건강 관련된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도 좀 건강 관련된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센스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혈당을 측정하는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측정기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1위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령화가 좀 진행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1,000만 인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1,000만 시대라는 얘기가 좀 나와줄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당뇨가 거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혈당 측정기를 거의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아침 식사하시고 한번 측정하시고 점심 때도 한번 식사하시고 측정하시고 저녁 때 자기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또 측정하시고 뭐 그러면서 거의 혈당 측정기가 거의 휴대폰처럼 거의 가지고 다닙니다. 뭐 그 정도로 앞으로는 뭐 휴대폰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혈당 측정기도 이렇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된다면 당연히 혈당 측정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증가할 거고 그에 대한 휴대하고 다 가지고 다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아이센스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회사와 또 조인을 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렇다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기저 효과를 만들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3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만 원 같은 경우 1,000만 원 넘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3만 원 좀 말씀드리고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사이드 한 30%가량 보고 있습니다. 아이센스고요. 내년도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당뇨라는 키워드 주목해보자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혈당 측정기 관련된 종목 아이센스. 오늘은 0.64%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전일 종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른 두 종목 오늘 추천주 들어봤네요. 샘CNS 그리고 아이센스까지 알려드렸습니다.